승진 누락 3번. 만년 과장이었던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임원이 된 비결. 30년 버틴 임원이 말하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 사표. 당장 집어넣게. 시끌벅적한 술집.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앞에 있는 후배를 매섭게 꾸짖듯. 입사 동기는 이번에 임원 달았는데 자네는 만년 부장이라 쪽팔려서 회사를 관두겠다고? 야, 이 사람아, 그 사표 당장 주머니에 다시 넣어. 자네 지금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에서 고작 5km 뛰고 숨 찼다고 기권하겠다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아, 놀라셨나요?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울던 내 아끼는 후배 녀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자네도 혹시 지금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 불안해서 잠이 안 오나? 그렇다면 오늘 아주 잘 찾아왔네. 내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이제 6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보니 말이야. 그때는 죽을 만큼 중요해 보이던 속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군.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결국 늦게 가는 사람이 웃게 되는지 내 30년 경험담을 들려주려 하네. 초반에 빨리 달린 천재들의 최후. 회사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회사에 갓 들어오면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달려. 최연소 팀장, 특진, 이런 타이틀에 목숨을 걸지. 내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 머리도 좋고 일 처리도 빠르고 상사들한테도 잘해서 30대 초반에 승승장구했지. 우리 모두가 부러워했고 그 친구는 우리를 내려다봤어. 그런데 말이야, 40대 중반쯤 되니 어떻게 됐을 것 같나. 그 친구 너무 일찍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건강을 잃었어. 성과는 내야 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견제하다가 마음의 병까지 얻었지. 결국 임원 근처도 못 가고 스스로 회사를 나갔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야. 마라톤이지. 초반 100m를 우사인 볼트처럼 뛰면 뭐하나. 나머지 구간은 기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자네가 좀 느린 것 같다면 그건 자네가 게으른 게 아니라 장거리 주행을 위해 체력을 안배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승진 누락 3번. 만년 과장.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회상에 잠긴다. 앞에서 거북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거북이가 바로 나야. 지금은 내가 이사님, 전무님 소리 들으며 은퇴했지만 내 30대, 40대를 알던 사람들은 내가 임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입사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가 아니었네. 동기들은 빠릿빠릿하게 영어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멋지게 하는데 나는 늘 한 박자 느렸어.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나? 입사 동기는 차장을 달았는데 나는 과장 진급에서 2번이나 미끄러졌을 때였어. 심지어 나보다 3년 늦게 들어온 새파란 후배가 먼저 팀장이 되더군. 그때 그 후배가 결제 서류를 검토하면서 나한테 선배님, 이거 다시 해오세요 하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 잠시 침묵 후 한숨. 그날 퇴근하고 바로 집에 못 들어갔어. 아내랑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바쁘게 웃으며 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고장 난 시계 같더군. 그때 벤치에서 소주 한 병 마시면서 혼자 눈물을 훔쳤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만둬야 하나 자책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군. 내가 토끼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엉덩이 무거운 건 자신 있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때부터 내가 뭘 했는지 아나? 남들이 싫어하는 일, 티 안 나는 일만 골라서 했어. 화려한 기획서는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대신 나는 아무도 안 보려는 지난 10년치 서류를 정리하고 악성 민원 전화를 다 받아냈지. 남들은 똥 치우는 일이라고 비웃었지만 나는 그게 내 살 길이라 생각했어. 그런데 기회는 엉뚱한 데서 오더군. IMF가 터지고 회사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어. 그 똑똑하던 토끼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거나 성과 압박을 못 이겨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졌지. 갑자기 회사에 큰 문제가 터졌는데 남아있는 사람 중에 그 일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정리해둔 그 똥치우는 자료들이 회사를 살리는 열쇠가 됐지. 그때 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더군. 자네가 이 회사 살림꾼이었구만. 몰라봐서 미안하네. 그때 깨달았어. 회사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산을 오르는 셰르파를 원한다는 걸. 화려한 스펙, 천재적인 머리, 그거 다 소모품이야. 결국 조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모멸감을 견디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 즉 둔감한 끈기를 가진 사람이더란 말일세.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지 마라. 혹시 지금 상사 때문에 사표 쓰고 싶은 사람 있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40대 때 만난 팀장은 정말 웃는 얼굴의 암살자였어. 보고서 가져가면 웃으면서 김 과장, 다 좋은데 폰트가 0.5포인트 작네. 다시 해올까 하고 퇴근 10분 전에 불러서 이거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하며 사람 피를 말려. 내가 그때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왔어. 매일 아침 오늘은 진짜 때려치운다 다짐했지. 그런데 내가 사표를 내려던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나? 갑자기 공지가 떴는데 그 팀장이 지방 공장으로 발령이 난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윗선에서도 평가가 안 좋았던 거지. 그때 내가 욱해서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그 팀장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커리어를 걷어찰 뻔했던 거야. 자네, 조직은 생물이야. 영원한 상사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어. 미친 놈 피하려다 내가 회사를 나가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소나기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이야. 선배님 말은 쉽죠. 제 동기는 벌써 연봉이 1억이 넘고 좋은 차 타는데 저는 매일 뚜벅이입니다. 비교가 돼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마이웨이를 합니까? 허허 웃으며 아프지? 아프고 말고. 나도 동기가 그랜저 뽑았을 때 내 똥차 엑셀 밟으면서 욕 많이 했어. 그런데 자네, 시차, time in zone이라는 말 알지? 뉴욕은 지금 아침이지만 파리는 밤이야. 파리가 뉴욕보다 늦는 건가? 아니야. 그냥 각자의 시간이 흐르는 거야. 오바마는 50대에 대통령이 되고 50대에 은퇴했어. 트럼프는 70에 대통령이 됐고 바이든은 70이 넘어서 시작했어.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들어. 이건 자연의 섭리야. 남의 시계 보지 마. 자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자네의 시계는 지금 준비 중일 뿐이야.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스펙도 평범해요. 저 같은 무색무취한 사람도 무기가 있을까요? 단호한 표정으로 자네,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나? 엑셀 잘 다루는 거. 영어 잘하는 거? 그건 학원 다니면 3개월이면 배워. 대체 가능한 기술이야. 하지만 태도는 못 배워.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서 웃으며 인사하는 태도.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군말 없이 처리하는 태도.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내가 임원 달고 사람 뽑을 때 누굴 뽑았는지 아나? 스펙 좋은 놈 아니야. 결국은 함께 오래 가고 싶은 놈을 뽑았어. 자네가 평범하다고? 아니, 자네의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핵폭탄보다 강한 무기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 건강 챙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야근에 주말 출근에 쉴 틈이 없습니다.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 나도 젊을 땐 그랬어. 잘 때가 어디 있어. 죽어서 자자 그랬지. 그런데 자네 렌터카 빌려서 타봤지. 렌터카는 막 굴리잖아. 고장 나면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자네 몸은 렌터카가 아니야. 평생 타야 하는 하나뿐인 클래식카라고. 엔진 오일도 안 갈고 타이어 펑크 났는데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 결국 폐차장 가는 거야.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 내가 부탁할게.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자네를 위해서. 바빠서 운동 못한다는 말은 바빠서 기름 안 넣고 운전하겠다는 말과 똑같아. 차 서면
회사도 자네 안 기다려줘. 결승선에서 웃는 사람은 바로 자네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따뜻하고 확신에 찬 눈빛.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지. 늙은이 노파심이라 생각하고 이해해주게. 나는 자네가 지금 당장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았으면 해. 봄에 피는 벚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고 겨울에 피는 동백도 있어. 벚꽃이 국화더러 너는 왜 봄에 안 피냐고 탓하지 않잖아. 자네는 자네만의 계절이 있어. 그리고 그 계절은 반드시 와. 지금 좀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아. 자네 호흡대로만 가. 멈추지 않고 걷다 보면 저기 결승선에서 환하게 웃으며 테이프를 끊는 건 바로 자네일 거야. 나도 여기서 자네를 끝까지 응원하겠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힘내게.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도 공유해주게. 같이 힘내서 끝까지 가보자고. 다음에 또 봄새.